윤혜진은 택시에서 내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9월 아침 공기는 선선했지만 가슴속은 묘하게 답답했다. 눈앞에 펼쳐진 로얄 실버케어 하우스는 브로슈어에서 본 것보다 훨씬 웅장해 보였다. 유럽식 건물에 잘 다듬어진 정원, 그리고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최고급 주거 서비스라고 적힌 현판이 햇살에 반짝였다. 어머니, 정말 좋은 곳이지요? 큰아들 도연이 캐리어를 끌며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미묘한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이곳이 정말 내 집이 될까? 입구에서 마중 나온 직원은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았다. 윤혜진 어르신이시죠? 저는 김소영 팀장입니다. 오늘부터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비는 5성급 호텔을 연상시켰다. 대리석 바닥에 수입 가구들, 벽면을 장식한 고급 그림들. 하지만 혜진의 교사 본능은 다른 것을 포착했다. 소파에 앉아있는 입주민들의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무기력해 보였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분위기였다. 309호실이 어르신 방입니다. 남양이라 햇살이 정말 좋아요. 방은 깔끔했다. 침실과 거실이 분리된 구조의 작은 주방까지 갖춰져 있었다. 도연이 짐을 정리하는 동안 혜진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려다봤다. 잘 조성된 산책로와 운동기구들이 보였다. 분명 좋은 시설이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 걸까? 어머니, 저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회사에 급한 일이. 도연의 말에 혜진은 쓴 웃음을 지었다. 언제나 바쁜 아들이었다. 사업이 잘 되고 있다니 다행이지만 그만큼 가족과는 멀어져 가는 것 같았다. 괜찮다. 어서 가거라. 나야 뭐 이제 적응하면 되지. 도연이 떠난 후 홀로 남겨진 혜진은 가져온 몇 안 되는 살림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 30년 교직 생활의 기념품들, 그리고 아직도 선명한 글씨가 적힌 수천 몇 권. 이것들이 그녀의 지난 72년을 증명하는 전부였다. 저녁 무렵 식당으로 향하던 혜진은 복도에서 한 할머니와 마주쳤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저는 오영옥이에요. 305호에 살아요. 안녕하세요. 윤혜진입니다. 309호로 들어왔어요. 아, 그럼 우리 이웃이네요. 처음이시면 여기저기 헷갈릴 텐데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영옥의 목소리에는 세월이 묻어났지만 따뜻함이 있었다. 혜진은 오랜만에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를 수 있었다. 식당에서 영옥과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으며 혜진은 그녀에게서 묘한 친근감을 느꼈다. 영옥은 평생 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했다고 했다. 선생님이셨다고요? 어쩐지 말하시는 게 차분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다 했어. 시장 일 하셨다니까 영옥 씨는 참 활기차 보이세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비슷한 외로움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여기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달 정도 됐나? 처음엔 좋다 했는데. 영옥이 잠시 말을 멈췄다. 뭐 적응하다 보면 괜찮아지겠죠. 그 순간 혜진은 영옥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어냈다. 30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기른 관찰력이었다. 영옥의 눈빛에는 말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밤이 깊어가며 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두려웠다. 하지만 오늘 만난 영옥 같은 사람이 있다면 여기서의 생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창밖으로는 밤늦은 시간임에도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직원들의 목소리 같았는데 무슨 일인지 말소리가 다급했다. 혜진은 귀를 기울였지만 정확히 들리지 않았다. 내일부터는 여기가 내 일상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혜진은 눈을 감았다.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곳에서 그녀가 마주하게 될 진실을, 그리고 오영욱과 함께 써 내려갈 새로운 이야기를. 로얄 실버 케어 하우스에서의 첫 주는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다. 혜진은 아침 산책, 오후 독서, 저녁 산책이라는 새로운 일상에 천천히 적응해 가고 있었다. 무엇보다 오영욱과의 우정이 깊어지는 것이 가장 큰 위안이었다. 혜진아, 오늘 점심 메뉴 봤어? 영욱이 복도에서 만나자마자 인상을 찌푸렸다. 그녀의 손에는 식단표가 들려 있었다. 또 삼겹살구이라고 써 있네. 그런데 어제도 삼겹살이었잖아. 그것도 비계만 잔뜩. 혜진은 영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며칠 전부터 그녀도 음식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첫날에는 정갈하고 맛있었던 식사가 점점 성에 없어지고 있었다. 반찬의 간은 너무 짜거나 싱거웠고 채소는 시들해 보였다.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는데. 혜진이 중얼거렸다. 그러게 말이야. 나도 시장에서 30년 넘게 장사하면서 눈이 예민해졌는데 뭔가 이상해. 식당에 들어서자 평소보다 조용한 분위기였다. 입주민들은 각자 자리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불만의 기색이 역력했다. 72세의 박철수 할아버지는 고기를 한 점 집어들더니 고개를 저었다. 이거 냄새가. 그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식당 입구 쪽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80세가 넘어 보이는 한 할아버지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어지럽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일어났지만 할아버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혜진이 재빨리 다가가 할아버지의 맥을 짚어보았다. 교사 시절 응급처치 연수를 받았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맥이 너무 빨라요. 빨리 의료진을 불러야 해요. 영옥이 큰 소리로 직원을 불렀다. 여기요. 응급 상황이에요. 하지만 놀랍게도 직원의 반응은 느긋했다. 간호사라고 소개받았던 젊은 여직원이 천천히 걸어와서는 할아버지를 대충 살펴보았다. 괜찮으실 거예요. 혈압이 좀 높으신 것 같은데. 일단 방에서 쉬시죠. 지금 119를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혜진이 다급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이런 일은 자주 있어요. 괜찮습니다. 간호사의 무관심한 태도에 식당 분위기는 싸늘해졌다. 결국 할아버지는 직원 2명에게 부축당해 방으로 돌아갔지만 그 모습을 지켜본 입주민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저게 정상인가? 영옥이 혜진의 귀에 속삭였다. 그날 오후 혜진은 산책을 나갔다가 우연히 직원 휴게실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직원들의 대화가 들려왔다. 요즘 식자재비 너무 깎는 거 아니야? 입주민들 불만이 많던데. 어쩔 수 없지. 위에서 지시 내려온 거야. 어차피 3개월 정도만 잘하면 되잖아. 3개월? 응. 보통 3개월 지나면 불만 제기해도 이미 계약금 다 받았으니까 별 상관없대. 그때부터는 최소한으로만 하라고 했어. 혜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3개월이면 자신이 입주한 지 이제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된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2개월 반 후에는. 급하게 자리를 떠난 혜진은 곧바로 영옥의 방으로 향했다. 벨을 누르자 영옥이 문을 열었는데 그녀의 표정도 좋지 않았다. 혜진아, 잘됐다. 나도 할 말이 있었어. 나도 그래. 큰일 났어. 두 사람은 영옥의 거실에 마주 앉았다.
혜진이 먼저 방금 들은 대화를 전했다. 영옥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역시 그랬구나. 나도 오늘 관리사무소에 음식 문제로 문의했는데 담당자 태도가 정말 이상하더라고. 영옥은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관리부장인 최강석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불만 제기에 대해 적응 기간이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라며 대충 넘어가려 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혜진아, 나 오늘 다른 입주민들하고도 이야기해봤는데 모두 다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 처음 몇 주는 좋았는데 점점 서비스가 엉성해진다고. 혜진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도연이 이곳을 선택할 때 얼마나 고민했을지, 그리고 자신도 얼마나 기대했는지 생각하니 배신감이 들었다. 우리가 바보였나 봐. 혜진이 한숨을 쉬었다. 바보긴 뭘. 우리가 사기당한 거지. 영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30년 넘게 장사하면서 온갖 사람 다 봤지만 이런 식으로 노인들을 우롱하는 건 처음이야. 밤이 깊어가도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됐다. 혜진은 교사 시절 문제 상황을 해결하던 방법을 떠올렸다. 먼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증거를 모으고 그 다음에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 영옥 씨, 우리 이제부터 꼼꼼히 기록해 보는 게 어때요? 기록? 네. 음식 문제, 서비스 문제, 직원들 태도. 모든 걸 날짜별로 적어두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제기할 때 필요할 수도 있고. 영옥의 눈이 반짝였다. 좋은 생각이야. 역시 선생님이네. 두 사람은 그날부터 작은 수첩을 들고 다니며 하루하루를 기록하기로 했다.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 기록들이 앞으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를. 혜진은 새벽 5시에 잠에서 깼다. 교사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연한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침대 옆 수첩에는 지난 3일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10월 5일 아침 미역국 비린내, 점심 불고기 지나치게 다름, 간호사 김씨 입주민 호칭 반말. 10월 6일 저녁 70옥도 청소 안됨, 엘리베이터 이상음, 107호 이 할아버지 약 복용 시간 30분 지연. 10월 7일 식당 냉방 고장 신고 후 6시간째 방치, 세탁물 분실 건 3건째. 혜진은 한숨을 쉬며 수첩을 덮었다. 불과 열흘 전만 해도 이곳을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매일이 실망의 연속이었다. 아침 식사 시간 식당에서 영옥과 만났다. 영옥의 표정도 어둡기는 마찬가지였다. 혜진아, 어젯밤에 또 있었어. 뭐가? 208호 할머니가 밤에 가슴이 아프다고 간호사실에 갔는데 당직 간호사가 없었대. 결국 새벽 3시까지 혼자 끙끙 앓다가 아들 불러서 병원 갔어. 혜진은 놀라서 수저를 놓았다. 당직 간호사가 없다고요? 응. 그런데 더 가관인 건 관리사무소에서는 일시적인 공백이라고만 하고 사과도 제대로 안 하더라고.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옆 테이블에 박철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렸다. 저희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제 아내가 밤에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비상벨을 눌러도 20분이나 걸렸거든요. 할아버지의 말에 주변 테이블에서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의 경험담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저는 어제 빨래를 맡겼는데 남의 옷이 와서. 우리 방 보일러가 3일째 고장인데 수리 기사는 언제 온다는 건지. 혜진은 이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불만은 모든 입주민이 갖고 있었지만 각자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었다. 마치 교실에서 개별적으로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집단적인 목소리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상황과 비슷했다. 여러분 잠깐만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모두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일들을 따로 기록해 두신 분이 계세요? 사람들이 고개를 젓자 혜진은 자신의 수첩을 꺼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이렇게 적어두고 있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날짜, 시간, 구체적인 상황을 기록하는 거죠. 오, 좋은 생각이네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감탄했다. 역시 선생님이시네. 점심시간이 끝난 후 혜진과 영옥은 로비에서 만났다.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관리사무소 쪽이 소란스러웠다. 호기심이 생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관리사무소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최강석 관리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 분기 수익률이 목표치에 못 미치고 있어. 더 줄일 데가 없나? 식자재비는 이미 최대한 줄였고 인건비를 더 절약하려면 야간 당직을 격일로 하는 수밖에. 그래 어차피 밤에는 큰일 없잖아. 응급 상황 생기면 그때 가서 119 부르면 되고. 혜진과 영옥은 서로를 바라보며 경악했다. 이들이 입주민의 안전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있다니. 그리고 이번 달부터는 새로운 입주민 유치에 더 집중해. 기존 입주민들? 어차피 계약금 받았으니까 큰 문제 없어. 불만 제기해도 3개월 후면 정착하게 되어 있어. 영옥이 혜진의 팔을 잡아당겼다. 더 이상 들으면 안 될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혜진의 방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충격이 너무 컸다. 혜진아, 우리가 그냥 돈벌이 수단이었구나. 영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3개월이면. 혜진은 달력을 계산해 보았다. 우리가 온 지 이제 2주. 그럼 앞으로 10주 정도 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는 뜻이네요. 10주? 그 전에 큰일 나겠어. 208호 할머니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해? 혜진은 수첩을 펼치며 생각에 잠겼다. 교사 시절 문제가 생겼을 때의 해결 과정이 떠올랐다. 문제 파악, 증거 수집, 이해관계자 설득, 집단 행동, 해결책 도출. 영옥 씨, 우리만으로는 부족해요.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나서려고 할까? 나이 들어서 괜히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아 할 텐데. 오늘 아침에 봤잖아요. 모두 불만이 있어요. 다만 혼자서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함께하면 다를 거예요. 혜진은 새로운 수첩을 꺼내 제목을 적었다. 로얄 실버케어 하우스 실태 기록. 이제부터는 더 체계적으로 해봅시다. 입주민별 문제사항, 시설 관리 문제, 직원 서비스 문제로 나눠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엔 뭘 할 건데? 혜진의 눈빛이 결연해졌다. 증거를 모으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함께 맞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존중받으며 살 권리가 있어요. 영옥도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해보자. 어차피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날 밤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72년을 살아온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총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곳의 모든 입주민을 위해서. 혜진은 일주일 동안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교사 시절 학부모 총회를 진행하던 경험을 되살려 입주민들을 설득할 전략을 짰다. 먼저 신뢰할 만한 사람들부터 개별적으로 접근하고 그 다음 소규모 모임을 만든 후 마지막에 전체 회의를 여는 것이었다. 첫 번째 대상은 박철수 할아버지였다. 그는 평소 다른 입주민들과 자주 어울리며 영향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아내의 응급 상황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문제의식이 명확했다. 할아버지, 시간 되실 때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혜진과 영옥은 철수 할아버지를 로비 한 구석으로 안내했다. 혜진이 지난 일주일간 정리한 자료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이게 뭔가요? 저희가 기록한 실버케어 하우스의 문제점들입니다. 할아버지도 겪으신 일들이 여기 다 들어 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수첩을 넘겨보며 점점 표정이 심각해졌다. 식중독 위험이 있는 음식 제공권, 의료진, 부재 시간대 기록, 시설 관리 소홀 사례들이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적혀 있었다. 이렇게 많았구나. 할아버지가 중얼거렸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거예요. 영옥이 또 다른 페이지를 펼쳤다. 관리사무소에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를 3개월 후부터는 아예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철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게 무슨 소리요? 혜진이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관리부장이 한 말, 야간 당직을 격일로 줄이려는 계획, 그리고 기존 입주민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태도까지. 이건 사기죠, 완전히. 철수 할아버지가 주먹을 쥐었다. 우리가 낸 돈이 얼마인데? 그래서 할아버지께 제안이 있어요. 혜진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우리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함께 한다면 다를 거예요. 다음 날 철수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몇 명의 입주민들이 더 모였다. 208호의 최순애 할머니, 301호의 김영수 할아버지, 그리고 305의 정미경 할머니까지. 모두 각자 나름의 불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혜진은 미팅룸을 빌려 작은 회의를 열었다. 30년간 학급 회의를 진행했던 경험이 빛을 발했다. 오늘 모이신 이유를 다들 아시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보자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순이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나이도 들었는데 괜히 문제만 커지는 거 아닐까요? 영옥이 나섰다. 할머니,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더 당하기만 할 거예요. 30년 장사하면서 배운 게 있는데 부당한 거에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수 할아버지가 물었다. 혜진이 준비해온 계획서를 펼쳤다. 1단계로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합니다. 각자 겪은 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가능하면 사진이나 녹음도 하는 거죠. 녹음이요? 네. 직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할 때나 관리사무소에서 무책임한 답변을 할 때 증거로 남기는 거예요. 2단계는 집단 행동입니다. 영옥이 이어받았다.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러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낸 돈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환불받을 권리가 있어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모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미경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히 미운 털 박혀서 더 괴롭힘 당하면 어떡해요? 혜진이 부드럽게 답했다. 그 위험성도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가만히 있으면 상황은 더 나빠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한다면 그들도 함부로 하기 어려울 거예요. 철수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다. 저는 찬성합니다. 우리 아내가 응급 상황에서 제대로 도움받지 못했을 때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는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순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가슴이 아플 때 정말 죽는 줄 알았거든요. 하나둘씩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혜진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런 느낌이었다. 교사 시절 학생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의 그 연대감. 그럼 우선 일주일 더 증거를 모아보고 다음 주에 다시 모여서 본격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게 어떨까요? 모두가 동의했다. 그리고 각자 역할을 나눴다.
철수 할아버지는 다른 남성 입주민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순이 할머니는 여성 입주민들과 접촉하기로 했다. 회의가 끝난 후 혜진과 영옥은 복도를 걸으며 대화를 나눴다. 혜진아, 정말 할 수 있을까? 해야죠.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해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배운 게 있다면 정당한 일에는 나이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도 어디서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날 밤 혜진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다. 비로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은 것 같았다. 단순히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노년이 아닐까.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을 바라보며 혜진은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싸움을 준비했다. 이제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다. 혜진은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2시. 약속된 시간이었다. 로비에는 이미 12명의 입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일주일 전 5명으로 시작된 모임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각자 손에는 혜진이 나눠준 문제점 정리 자료와 개인적으로 겪은 일들을 적은 메모지들이 들려 있었다. 다들 준비되셨죠? 혜진이 조용히 물었다. 철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녹음기도 준비했습니다. 영옥이 관리사무소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기 보이세요? 최강석 부장이 나오고 있어요. 최강석 부장은 평소와 다르게 많은 입주민들이 로비에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한 듯 했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어르신들, 무슨 일이시죠? 이렇게 많이 모이셔서. 혜진이 앞으로 나섰다. 30년간 학부모들과 대화하며 기른 당당함이 목소리에 배어 있었다. 부장님, 저희가 이곳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문제요? 어떤 문제 말씀이신지. 우선 이걸 보세요. 혜진이 정리된 자료를 내밀었다. 지난 한 달간 발생한 모든 서비스 문제점들입니다.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최강석 부장이 자료를 받아 훑어보더니 표정이 어두워졌다.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이것은 일시적인 문제들이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이라고요? 영옥이 목소리를 높였다. 208호 최순희 할머니가 응급 상황에서 당직 간호사가 없어서 혼자 밤새 알아야 했던 것도 일시적인 문제인가요? 순희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저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철수 할아버지가 또 다른 자료를 내밀었다. 식자재비 절약을 위해 상한 재료를 사용하고 야간 당직을 격일로 줄이겠다는 계획 말이에요. 최강석 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것은 어디서 들으신? 부장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어차피 3개월 후면 상관없다고도 하셨고요. 혜진이 냉정하게 말했다. 우리를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계시는 거 맞죠? 주변에 모인 입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분노의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우리가 호구인 줄 아나? 이런 식으로 속일 거면 처음부터 왜 좋은 것처럼 광고했어? 최강석 부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어르신들 진정하세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죠.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거나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계약 해지요? 부장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다. 그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이
위약금은 계약 조건을 제대로 이행했을 때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영옥이 거침없이 반박했다. 약속한 의료 서비스도 식사 서비스도 안전관리도 제대로 안 하면서 무슨 위약금이에요? 이때 젊은 직원 한 명이 부장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부장님,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은데. 다른 입주민들도 구경하러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복도 여기저기에서 다른 입주민들이 나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최강석 부장이 잠시 고민하더니 태도를 바꿨다. 알겠습니다. 일단 사무실에서 자세히 이야기해보죠. 아니요. 혜진이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 문제는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입주민의 문제니까요. 부장이 난처해 하는 사이 영옥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부장님, 우리가 어린아이인 줄 아세요? 저는 30년 넘게 장사했고 혜진 씨는 30년 넘게 선생님 하셨어요. 우리 나름대로 세상 경험이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입주민들에게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순간 혜진은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자신들이 원했던 것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좋습니다. 최강석 부장이 마침내 항복하듯 말했다. 원하시는 분들은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언제까지요? 철수 할아버지가 물었다. 2주 정도면. 일주일.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동안은 원래 약속했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해 주세요. 부장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날 저녁 혜진과 영옥은 혜진의 방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혜진아, 우리 정말 해냈네. 네, 해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혜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작은 전셋집을 구해서 나가려고 해요. 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제 남은 인생은 제가 결정하고 싶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같이 살까? 영옥이 웃으며 제안했다. 그것도 좋겠네요. 다음 날 아침 혜진은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실버케어 하우스에서 연락이 와서.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여기서 나가려고 한다. 전화기 너머로 도연의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왜요? 뭔가 문제가 있었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엄마가 깨달은 게 있어. 뭘 깨달으셨는데요? 혜진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고 살 필요는 없다는 거야. 72살이어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걸 말이다. 한 달 후 혜진과 영옥은 작은 투룸 전셋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로얄 실버케어 하우스의 실태를 폭로한 그들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 실리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우리의 노후는 우리가 지킨다는 그들의 좌우명은 많은 시니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